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부터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됐죠. 오늘 이재명 대표는 영남 지역을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후보라고 해야 되는데 대표라는 말이 너무 입에 굳다 보니까 후보라는 말이 잘 안 나오긴 하네요. 아무튼 오늘은 경북 구미와 대구에서 TK의 심장을 흔들어 놓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국힘당 쪽에서는 아직 이 선거운동 같은 선거운동이 시작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시작부터 삐걱거리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자, 자세한 얘기는 제가 오늘 초대 손님 모셔가지고 자세히 전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구냐고요? 누구겠어? 화요일마다 오시는 우리 이경 대변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초대 손님이었습니다. 아니 말하다 보니까 말이 좀 네, 아무튼 꼬였어요. 이재명 대표가 TK에서 이제 흔들어놨잖아요. 네. 민심을 흔들어놨죠. 제 마음도 흔들어놨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우리 민주당의 대선 후보라는 게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흡족한지 많은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것 같습니다. 봐도 흡족하다. 네. 다들 오늘 네. 그 이재명 대표래 또 후보 오기 전부터 사람들이 대표 후보? 예, 민주당 대표 예. 후보? 그냥 그 모여가지고 네. 사실 TK잖아. 그래서 좀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잘 하시더라고요. 원래 잘하셨어요. 그렇죠. 아니야,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지난 대선 때도 원래 잘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약간 세모 눈으로 보셨던 게 아닌가. 근데 이제는 이제 동그란 눈으로 보시니까 그 진면목, 진가를 보시는 것 같다. TK에서도. TK에서도. 네, TK. 우리는 진작에 동그란 진짜. 눈으로 봤죠. 우리는. 그쵸, 예. 여러분들? 근데 김문수 쪽도 이제 선거운동을 시작하긴 한 모양이에요. 김문수 사진 아직은 모르겠어요. 사진 깔렸는지 모르겠는데 현수막 사진은 다 다르다. 없는 현수막도 아직도 있고 네. 네, 현수막 사진은 다 다르다. 유세차는 래핑 작업 끝났나요? 아니, 유세차 요즘 돌아다니는 거 보면은 유세차에서 영상을 이재명 선거 공약 발표하는 그 영상을 틀어놨잖아요. 네. 그게 무슨 조작이니 뭐니 해서 지역에 있는 많은 본부장급 정도의 기자님들 저한테 제가 SNS에 올렸거든요. 저한테 확인 전화하셨어요. 근데 이건 출처가 분명히 있는 거다. 근데 거기 각도가 정정당당인데 정의 어가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징징당당으로 징징당당 이렇게 나온 유세차 사진이 지금 많이 돌아다니고 지금 있습니다. 그 사진 보고 다들 거의 다 쓰러지셨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떻게 유세차에 그러니까 김문수 유세차인데 이번에 유세차인데 김문수 사진 없음. 근데 영상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약 그렇죠. 영상 이런 것들. 이번이라고 돼 있고 국민의힘 돼 있는데 영상은 이재명 파란 영상이 영상. 나오는 거예요. 파래. 그래서 빨갛고 파랗고 이게 뭐야 이랬더니까요. 근데 그리고 또 그 선거운동원들 주무시더라고 또. 그렇죠. 피곤하시니까 빨간 옷 입고 김문수 사진 옆에다가 이렇게 피켓 같은 거 옆에다 이렇게 던져놓고 주무시는 사진 벤치에 누워서 그런 사진도 있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애교로 봐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해프닝처럼 넘어갈 수 있는데. 그런데 유세차 아주 좋습니다. 유세차 유세차? 출처 있습니다. 그거 합성 아닙니다. 네. 근데 제일 지금 봐주기 힘든 거는 김문수인 것 같아요. 김문수 조금 있다가 여러분들 경악할지 몰라요. 영상 하나 있는데 그 전에 윤석열 얘기부터 잠깐 해볼까요? 예, 지금 저도 어저께 김문수 얘기를 꺼냈는데 지금 저분이 평소에 다른 사람한테 좀 잘못하셨나 봐. 여기저기에서 막 나와 이제 김문수. 김문수는 특별히 개인한테 잘못했다기보다도 그 사람의 생각과 그 사람의 그 철학이 뭔가 많이 왜곡되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노총 금속노조 못 들어보셨죠? 그럼요. 예, 그쪽 분들은 김문수 배신자 새끼라면서 그렇죠. 예, 오면은 멱살 잡는다 이런 얘기까지 있을 정도예요. 멱살 정도는 우리 이재명 후보는 생명의 위협을 지금 받고 있는데 멱살 정도는 좀 잡혀도 된다. 잡혀보자. 자, 그래서 오늘 요렇게 썸네일을 잡아봤는데요.
괜찮죠? 자, 그리고 그러면 일단 윤석열 얘기부터 먼저 시작하자고 하셨네요. 네, 윤석열 뭐 어제였었죠. 근데 이제 기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냥 입만 열면은 자유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상태에서 내란 수개죄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이 이제 입장하는 것이 이제 공개가 됐잖아요. 네. 기자들이 질문합니다. 근데 윤석열 경호하는 사람들 기자들을 막 밀쳐내요. 솔직히 기자가 밀쳐줘서 그렇게 안타까운 적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막 밀더라고 질문하는 기자를. 끌어당기고. 네, 이렇게 무슨 이렇게 키도 크고 등치 큰 사람들이.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하냐? 스스로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냐?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툭하면 자유민주주의, 또 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엊그저께 또 김문수 당선됐다고 뭐 축하 메시지 보내면서 또 자유민주주의. 그럼요. 이제 그렇게 자유민주주의 했는데 막상 질문은 답을 또 뚜렷하게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 질문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군부 정권 이후에 그러니까 계엄을 선포한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이다. 그런데 아직도 그럼 당신이 자유민주주의자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괜찮은 질문 아닙니까? 최근에 기자들이 한 질문 중에서 제일 괜찮았어요. 최근 질문 중에 베스트였다. 네. 2주의 베스트 질문이었다. 근데 답을 안 하더라고. 안 했습니다. 훅 안 지나가더라고요. 했어요. 네,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오상배 대위가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제예요. 네. 4명이서 끌고 와라. 들쳐내서 끌어내라. 그리고 그러니까 계엄 해제안이 결의가 된다면 2번, 3번 계속 계엄하면 된다. 그러니까 문을 부시고나라도 끌어내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그 오상배 대위인간처럼 참 대단하더라고요. 26이래요. 그래요? 윤석열 나이로 26. 우리나라 나이로 27. 대위가요? 전 대위라고 해서 조금 더 있는 줄 알았는데. 작년에까지 중이, 그러니까 계엄 벌어질 때까지는 중이었고, 네네. 올 3월 1일자로 아마 대위 달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위 단 지 얼마 안 됐어. 제가 이제 결혼을 20대 초에 했잖아요. 애기가 아들이 그만 20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애기보다 10살 많다니까 거의 저랑 99년생. 저하고 솔직히 아들뻘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들 같은 느낌 기특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기특하네요. 친오빠나 친언니가 있었으면 그 조카뻘. 그렇죠. 예, 그 정도인데. 기특하다. 근데 이제 이렇게 대한민국 자체를 부득이하게 입당했다는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부득이하게 입당했던 사람이 대한민국 자체를 사유화하려고 했잖아요.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계속 붙이고 외치면서 사유화하려고 하고 장기 집권하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어제 그 윤석열 들어가는 모습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 윤석열 저거 쫄았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일단 윤석열은요, 아무리 기분 나쁜 답이라고 그래도 지가 안 쫄았으면 보고 피식 웃고라도 갔어요. 그렇게 아무런 대답 없이 휙 들어가는 거는 쫄았어요. 상당히 많이 긴장한 상태예요. 윤석열이 답을 안 할 때는 긴장한 상태예요. 당연하죠. 지금 내란 수계로 윤석열은 내가 이 모습을 두 번째 보거든요. 뭘 두 번째 봐요? 윤석열이 이렇게 첫 번째는 뭐였나요? 답도 못하고 도망가는 첫 모습. 번째는 뭐였어요? 그 옛날에 윤석열이 이제 그 대통령 하기 전에 하여튼 그 강남역 부근에 그 무슨 병원을 갔나 봐요. 네. 병원 갔다가 오다가 뭐 어쩌다가 극우 집회를 하는 데를 통과한 거야. 근데 그 극우 집회가 윤석열 찬성 집회인지 반대 집회인지 그때는 좀 애매하던 상태예요. 그런데 누가 윤석열 총장이다 하면서 쫓아간 거야. 검찰총장일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도 안 하고 그냥 앞으로 쑥 가더라고요. 쫄아가지고. 직접 보신 거예요? 그쵸. 오. 그래가지고 다들, 그게 실제로 그런 영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자꾸, 총장님 아니십니까? 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네. 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까지 들은 척도 안 하고, 앞만 보고 가는 거야. 그래서 쫄았어. 근데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너무 똑같아요. 쫄았어. 쫄았어. 더 쫄아라. 윤석열은 더 쫄아야 됩니다. 예. 내란 수계는 무기징역 사형입니다. 더 쫄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은 그렇게 도어 스태핑이
중단한 이후에 그렇게 날 것 그대로 기자들이 덤벼드는 거를 당해본 적이 없어요. 그 전에 검찰총장 할 아니, 때도 정해져 있는 시나리오에 맞춰서 기자들이 오는 거야. 이재명 우리 민주당 후보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이게 당한 거야? 이게 당한 겁니까? 그 질문 몇 개 받은 게 당한 겁니까? 그리고 쫄아? 에휴.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당시에는 주변에 경호원도 없어. 그런데도 하여튼 상당히 쫄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쫄으십시오. 더 쫄으세요. 윤석열이 쫄은 것도 쫄은 건데 문수가 쫄아야 되는데 나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사람인데 출당 조치를 하겠느냐 그런 질문에서 출당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탈당시킨다고 우리가 명책이 되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즉슨 우리가 돌려서 얘기한다면은 그럼 탈당시켜도 출당을 시켜도 면책되지 않으면 출당시키지 않은 상태는 더 면책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현 그 모습이다라는 거고요. 근데 내란 수계를 수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요즘 차라리 한동훈이 정상이구나. 쟤는 그나마 좀 정상이었구나. 그나마. 관종 한동훈이요? 요즘 무슨 이상한 요즘 아이들처럼 힙합 바지 같은 거 입고 후드티 입고 맨 이렇게 막 이렇게 관종, 나방하는 그 관종 한동훈이요? 그러니까 그나마 그게 정상이라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은 윤석열 뭐 탈당시켜야 된다, 출당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김문수 그건 뭐 윤석열 지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생각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야, 그러니까 그거 내란 뭐야. 수계를 수호하면서 지금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이 지금 보면은 윤석열을 지지했던 신천지가 진짜 이제 당 가입한 것이 아니다라는 어떤 그런 제보도 많이 있잖아요. 이번에 김문수가 정당원 그 전당원 투표에서 살아남은 것처럼 그럼 김문수도 좀 본인이 대책에 가야 되는데 그 정도 깜냥이 되지 않다. 그러면 지금 내란 수계를 감싸는 국민의힘 자체가 그 지도부는 다 내란 수계를 감싸고 있었잖아요. 두 권선동 권영세 쌍권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그쪽은요 내란 공범 아닙니까? 이 정도면. 해산이지 뭐 얘들은 이제 그냥 이게 그러니까 저는 제일 걱정했던 게 만약에 한동훈이 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대선 후보까지 된다면 이거 국힘당 해산을 못 시키겠구나. 한동훈요? 왜냐하면 한동훈 같은 경우에는 그 계엄을 반대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요. 그 사람이 당 대표였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대선 후보까지 된다면 당 전체가 내란당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해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랬는데 김문수가 되는 걸 보고 그럼 그렇지 얘들은 내란당이야. 정당 해산이 충분히 가능하다. 되겠구나. 국민들이 그걸 만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어제는 듭니다. 그러는데 갑자기 그 사과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큰일 났는데 라고 했는데 보니까 사과하지 않는 고통을 내란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그 정도 사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 없습니다. 출당 조치하겠다. 그건 안 한다. 마치 일본이 식민 지배에 대해서 그쵸. 통석의 염 그 느낌 이렇게 딱 해놓고서 났죠. 네. 딱 그 느낌인 거야. 네네. 야, 통석의 염 어쩌고 하던 것과 참 비슷했다. 참 그나마 그 통석의 염 그거라도 참 지금까지 그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서 가장 명확하게 사과를 한 게 고노다마인가 그거거든요. 맞아요. 그 고노다마 그때 이후로 지금은 그것도 되게 또 그렇죠. 그게 상당히 중요한 기준이었는데 그것도 한참 붙어 있는 상태라. 맞아요. 글쎄 뭐 윤석열이 뭐 후퇴시킨 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서. 그러니까 김문수 입장에서는 이제 당원들도 잡고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도 다 잡고 그리고 뭐 내란에 대해서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잡고 이것도 잡고 저것도 잡으려고 하니까 대선 후보의 메시지가 일관성이 없죠. 일관성도 없고 그 그러니까 당을 지지하는 당원이 아니어도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에 대한 뭐 지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저는 전망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김문수라는 사람은 최근 들어서 사과라는 걸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분위기상 이거는 하고 넘어가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어제 사과라는 걸 한 거고 그런데 막상 사과의 진정성을 따지고 들어가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근데 우리가 김문수를 뭐 걱정할 필요는 없을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렇- 그나마 지금까지 얘기를 저희가 나눴던 거는 그나마 김문수의 그나마 이것도 비정상이지만 정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아니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국민 여론조사에서도요. 윤석열을 출당 조치해야 된다는 것이 어젠가 오늘 여론조사가 나온 거잖아요. 네.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론조사에서도 거의 60% 가까이 출당 조치해야 된다. 이렇게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거의 이 자료인데요. 58.4%입니다. 네. 윤석열 국민의힘 탈당 여부에서 동의한다가 58%. 이거 오늘 나온 겁니다. 11일에서 12일 날 조사한 거거든요. 오늘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거의 60%가 네, 윤석열은 맞습니다. 탈당을 시켜야 된다라고 네. 하는 게 출당 내쫓아야 된다. 출당 조치를 시켜야 된다. 그런데 라는 것이 거의 60% 가까운데 김문수 그럴 의사가 전혀 없군요. 김문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김용태 거기 이제 선대위원장으로 네. 앉혀놓은 김문수가 앉혀놓은 그 사람도 비슷합니다. 김용태 의원이 지역구가 뭐 어디? 가평 이쪽 아닌가요? 그렇죠. 네. 포천 가평이죠. 네네 맞습니다. 아니 그냥 저하고 그렇게 패널을 많이 만났는데 국회의원 될지 몰랐어요. 근데 국회의원 되더라고요. 아 진짜 끌어내리러 가야겠다. 포천 가평에 끌어내리러 가야겠다. 정말 저랑 패널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되게 메시지가 선명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이미지 관리는 잘했죠. 저도 그냥 이미지 관리는 할 걸 그랬습니다. 그렇게 싸우지 말고. 아니 아무튼. 사실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이 볼 때는 이경이 왜 무슨 이미지가 안 좋아? 뭐 왜 이랬는데 저 김행이랑 너무 싸웠으니까. 근데 어. 김행이랑 싸워야 되지 않아요? 인간적으로. 김행은 싸우고 그리고 뉴스공장 김윤희랑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아니, 당연히 싸워야지. 잘 싸웠어요. 잘하셨어요. 예. 우리는 반대 안 해. 그죠? 우리는 찬성일세. 그죠? 네. 근데 국힘당 쪽에서는 참 미웠을 것 같기는 해. 저는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쪽에서 저를 더 많이 하셨어요. 이윤철 바뀌어서 더 많이 하셨습니다. 네, 정말 네. 이를 바득바득 갈았는데, 저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우리 민주당 쪽 그 지지자들보다 국힘당 쪽 지지자들이 저를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요. 그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견 처음 보는 분인데 저희 불교 방송 무슨 방송하러 갔더니 저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이상휘 의원 그 당시 불교 방송에서 네네네. 그 방송 그 아침 저널 보고 방송을 했었거든요. 너 저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미워하면서 잘하셨구나. 네, 얼마나 일 갈았으면. 근데 저만큼 사람들이 일을 갈았던 모양이에요, 그쪽 사람들이. 많이 공격당했죠. 많이 당했죠. 우리로서는 엄살도 피우고 그럴 거 그랬어요. 조용히 그냥 혼자 감당하니까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괜히 이제 정 안 될 때는 앞에서 울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지난 대선 생각하면 참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 대선이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제 인생에서는 제일 힘들 때 너무 많이 싸웠어요. 근데 대변인 직책을 달고 나가가지고 그렇죠. 억지를 부리는데 거기서 싸우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저는 솔직히 되게 좀 어휘는 괜찮거든요. 근데 눈을 크게 떠서 그런가 봐. 그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쌈따구로 하시더라고요. 대신에 우리 지지자들께서는 이경 나가면 속 시원하다라고 다들 이렇게 하셨어요. 그 부분은 있는 것 고맙습니다. 같고 네, 그 그래서- 전에는 민주당 쪽그 패널들이 그렇게 헐렁헐렁했어. 왜냐면 본인한테 남는 게 없어요. 김문수가 지금까지 저희가 나눴던 얘기가 그나마 정상적인 얘기다. 이 정도도 정상적인 얘기다. 그러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을 출당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 자체가 우리 기준으로는 비정상인데 그나마 이게 정상이다라는 겁니다. 김문수 망언집을 누가 민주당에서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내용이 됐어요. 아주 뭐 주옥 같습니다. 네. 아니 어차피 저희 방송에서도 한번 다뤘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거를 한번 다시 모아봤습니다. 야, 네. 그래서 제가 그 중에서 몇 개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몇 개만. PPT를 만들면서 한번 쭉 봤는데 아이고 참 기억이 새록새록하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문수 망언집 첫 번째 노래도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휩쓸고 있어. 쭉쭉 빵빵이야. 쭉쭉 팡팡이 뭡니까 저 할아버지가 근데 그 손녀분들 데리고 저기 근데 소녀시대 얘기하다가 갑자기 소녀시대가 완전히
휩쓸고 있어라고 했는데 이게 굳이 이제 할 필요가 없는데 저런 얘기를 왜 하는 거죠. 제정신이 뜬금없이 아닌 겁니다. 갑자기 나왔어요? 정신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쭉쭉빵빵이 뭡니까? 어떻게 그런 아니 그리고요. 어떻게 그런 어휘를 씁니까? 보니까 나름 공인 아니에요, 공인? 이것도 딴 데도 아니고 아, 미친놈이에요. 서울대 초청 강연이었어요. 그러니까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어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세요. 제정신 아니에요. 예, 제정신이. 그러니까 이분은 평소 TV를 봐도 이것만 보셨던 모양이네요. 아, 진짜로. 두 번째는 더 이상합니다. 글쎄. 기겁할 겁니다, 아마. 예, 자,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정말 내가 못 읽겠다. 두 번째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뭐가 안 나오나요? 나왔습니다. 네, 예. 제발 좀 나와라. 춘향전이 뭡니까? 변사또가 춘향이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친놈. 예, 이거 제정신 기억나네요. 아니죠. 제정신 예. 아닙니다, 이것도. 이것도 인터컨티넨탈 호텔 최고 경영자 조찬회의. 최고 경영자 조찬회의. 이거 인터컨티넨탈 호텔이면 삼성동에 있는 그 호텔 말하는 거잖아요. 너무 상스럽지 않습니까? 너무 상스럽다. 야, 이거 이런 얘기를 내가 입에 했으면 나는 담지도 죽었다. 못하게. 나는 끝장났다. 진짜. 장용진 기자님의 기자 인생 끝. 그냥 끝. 그러니까 대단한데요. 근데 이렇게 김문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계속 되는 거 보니까 야, 저는 앞으로 좀 세게 욕 좀 세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가요? 김문수가 되니까 나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댓글 좀 남겨주세요. 그거는 아니다. 지금 예. 정도 수위에서 더 세게는 하지 말아라. 지금도 그 강하다고 오늘도 어떤 선배님이 욕 좀 하지 마. 아니 소리는 지르시는데 욕은 하지 마세요. 음. 네, 욕은 하지 마십시오. 네, 자 그다음 이건 좀 기분이 좀 나쁘네요. 여성들이 대체로 활동 폭이 좁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문제가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안 돼요. 밤늦게 연락을 왜 해요? 왜? 여성들 밤늦게 연락을 왜 해요?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활동폭이 좁다. 경기도지사 그러니까 기자 간담회 때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공무원들 그 연락을 밤늦게 해야 되는데 여자 공무원들은 밤늦게 연락이 안 된다. 밤늦게 하는 게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밤늦게 이렇게 막 하는 게 항상 일상이었나 보군요. 아니 춘향정을 그렇게 상스럽게 표현한 사람인데 이 정도는 생각은 뭐 당연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이 여자 공무원들, 여성들 문제가 있는데 밤늦게 연락이 안 돼요. 이게 정말 저는 그 위에 우리가 춘향전이 있었잖아요. 이게 건전한 생각으로 얘기를 한 거였을까?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는 표현이었을까? 그런 것까지 유추가 되니까 상당히 불쾌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화를 안 받으면 문자 남겨놓고 빨리 연락하라고 아니, 그렇게 그리고 하면 되는데 보통 연락이 보통 되더라고 그러면. 왜 연락합니까? 퇴근 이후에. 급한 일이 진짜. 공무원이잖아. 갑자기 불이라도 났어봐. 그럼 연락해야 될 거 아니야. 경기도에 불난 적 없습니다. 그냥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네. 근데 그 정도로 급한 일이어서 근데 김문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그 정도로 급한 일에서 연락하는 것만은 또 아닙니다.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리가 나오는 것 같은데 자, 그 다음 얘기는 진짜 이거는 이거 참 입에 담기도 걸시기한데 어떤 아름다운 여성이 전혀 화장도 안 하고 씻지도 않고 아니잖아. 매일 씻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는다. 뭔 말이야? 뭐 하자는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입만 열면은 좀 이상한. 자꾸 생각이 그런 쪽만 나나?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제정신 아닙니다. 사람 피트니스 같은 거 하고 씻고 하는 거는 남녀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요. 그럼 요즘에 화장 남자도 합디다. 그리고 아름다움이 사람 자체가 아름다운 건데 이 사람은 여성의 외적인 아름다움을 생각하나 봐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표현을 주어를 왜 이렇게 안 씁니까? 아름답다는 표현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그렇죠. 했어야지. 그런 올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이 그래도 대통령 선거 나간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유 같은 2025년도에. 경우는 외모가 좋은 사람도 뭐 씻지도 않고 꾸미지도 않고 뭐 운동도 안 하고 그러면 아니잖아. 매일 씻고 또 운동도 하고
그리고 자기를 다듬어야죠라고 했으면 별 문제가 없는 말일 것 같은데 굳이 아름다운 여성은 그럼 남자는 안 씻어도 돼? 아니 이분 무슨 외모 컴플렉스 있나 봐요. 아무튼 컴플렉스 있을 정신 상태가 좋지는 않다. 좋지 않습니다. 옛날부터 김문수 외모 컴플렉스 있다는 김은수 얘기가 배우자 외모 컴플렉스도 있나 봅니다. 정말 제가 이제 외모로 얘기를 굳이 안 하는데 이게 제정신 아니다 생각이 자, 듭니다. 그 다음 얘기 점점 짜증나. 젊은이들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걔만 사랑하고 결혼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다. 결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러면은 뭐 국가를 만든다 어떤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본인이 단체장이었을 때 아니 이재명의 정책으로 뭔가를 내보인 것처럼 그렇게 한다든지 그런 것이 전혀 없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것도 대구에서 청년 경청 콘서트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것도 불과 2년 전에. 걔만 좋아하잖아. 아니 오죽했으면 젊은이들이 걔를 끌어안고 살겠어. 젊은 사람들이 사랑을 안 하고 싶어서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으니까 젊은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이제 경제적으로 독립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사랑하고 결혼을 하고 미래를 꿈꿀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진짜 내 한 몸 건사하기가 힘들 정도.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 반려견이나 반려동물을 사람이 얼마나 외로우면 그렇게 하겠냐고요. 반려동물이 아니라 사람은 반려자와 같이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근데 그럴 여건이 안 된다라고는 생각 안 하고 왜 개를 사랑해? 결혼을 해야지. 그것도 그러고 저는 이제 생각도 이 사람은 외국이 됐고 본인 정치인이잖아요. 그 대선 후보로 나오려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대선의 꿈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렇죠. 단체장도 했었던 사람이고 그렇죠. 비전을 제시해야죠. 정책을 제안해야죠.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 너희들 왜 그래? 여자들 왜 그래? 이런 식으로 질타하는 거가 이런 사람들이 정치인으로 있으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싸잡아서 욕을 먹는다 생각합니다. 섬뜩한 것이 그럼 이 사람 노동운동할 때도 그럼 이런 식으로 했나? 이 사람도 노동자들 나중에 노동부 장관 되기 전에도 엄청 탄압했잖아요. 그러니까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그럼 이 사람은 항상 이렇게 질타하듯이 노동운동 했나? 라는 생각이 사실 언뜻 네. 들어요. 그래서 어떤 노동자 같은 경우는 김문수만 보면 이를 바닥바닥 간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저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멱살을 잡겠다고 막 또. 왜 그러나 했더니 이런 식으로 했다면 글쎄 뭐 공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부터 이가 바닥바닥 갈릴 정도로 밉지 않을까. 자,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 얘기 걔는 또 했고 같은 그 다음 얘기. 예, 애를 낳아서 키울 줄 알아야지. 이건 같은 거군요. 네네. 예.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나 더 볼까요? 예. 동성애는 에이즈 감염과 출산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성애 문제가 있어요. 비판하는 것은 일반적인 국민들이 할 수 있는 비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본인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는 정책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 정치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 자체를 인정을 하고 그럼 우리나라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뭔가 분열이 일어나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렇습니다. 에이즈 감염과 출산에 문제가 있다. 어쩌라고요? 사실 동성애가 에이즈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는 나중에 알고 별 의미가 없는 걸로 확인이 맞습니다. 됐죠. 네. 그런데 이렇게 부정적인 지적만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유튜버도 이 정도는 안 할 것 같아요. 아니 이 정도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얘기는 뭐 오래전부터 알려져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체액은 거의 혈액이에요. 나머지를 어떤 그 체액을 통해서 전달된다는 얘기는 거짓말인 걸로 확인이 됐는데 여전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도 좀 네. 어처구니가 없고 네. 굳이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를 가지고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유도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오랫동안 동성애 문제가 갈등의 요인이 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왜 없는 갈등을 일으키는지 몰라. 동성애 하면서 진짜 참 답답해. 그렇게 싸우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 게 좋나? 난 진짜 이해가 안 가요. 저는 마약 얘기도 솔직히 이해 안 가요. 국민의힘 쪽에서 마약 얘기고 얼마 전에 그 한동훈 라방에서 마약 얘기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모르겠어. 그 마약 노란 딱지 안 붙나 그거? 마약이 이제 문제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노딱 안 붙나 진짜 그거?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동성애 문제도 일부 문제가 있고 마약 문제도 일부 문제가 있는데 지금 대다수의 많은 90% 넘는 국민들이 문제가 뭔가 공통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가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않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지금 얘기 안 할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를 보면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자라고 해서 길 가다 두들겨 맞아요? 아니면은 동성애자는 저는 마약의 문제가 있다. 뭐 우리 건물에는 동성애자 들어오지 마세요. 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동성애자 뭐 딱히 오는 것까지 막진 않아요. 절에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미국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가게에는 동성애자 출입 금지. 개와 동성애자는 출입 금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어디선가에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웨딩 케이크 사건이라고 있어요. 스윗 케이크 사건이라고 하는데 스윗 케이크니까 달짝지근한 뭐 케이크겠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 웨딩 케이크를 팔아요. 그런데 동성애자, 레즈비언 동성애자들이 결혼식을 한다고 거기에다가 웨딩 케이크를 주문합니다. 근데 당연히 이제 이 회사에서는 이성애자들이 결혼한 줄 알고 신랑 신부 이렇게 놨단 말이야. 그런데 나중에 케이크를 찾는 날, 이거 바꿔주세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 케이크 회사에서 우리 그런 케이크는 못 팔아요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소송이 걸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손해배상 대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싸움이 나요. 우리나라에 그런 일 있나요? 못 들어봤어요. 없죠. 그쯤은 돼야지 동성애자 문제 가지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도 않은데 괜히 왜 동성애자 문제를 굳이 왜 부추깁니까?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 철학의 부재. 그러니까 이거는 수입된 갈등이라는 겁니다. 네. 외국으로부터 수입이 된 갈등이 이거 이러면 안 돼요. 철학의 부재입니다. 그때가 나오는데. 정치인으로서의 철학의 부재.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부의 문제도 해결을 못 하면서 당장 제주 4.3 이거 가지고도 이 사람이 또 소란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남로당이 일으킨 폭동이다. 그것도 불과 작년에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야. 네. 박근혜 탄핵은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니까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 사람 박근혜 탄핵이 역사적으로 뭐가 잘못된 겁니까? 윤석열과 비교했을 때 요즘에서야 윤석열과 비교했을 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박근혜 탄핵 대선 맞습니다. 윤석열하고 비교해보니까 윤석열이 너무 어마어마하구나 이렇게 비교가 대상이 되는 거지. 윤석열에 비하면은 박근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이것도 24년도 8월 달에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인데 네, 맞습니다. 그날 주옥 같은 얘기를 많이 했군요. 그러니까 일제시아 시대 때 우리 국적은 일본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이었다. 이거 기억해 저도 이제. 그러면 독립운동 하신 분들은 내란입니까? 내란 세력입니까? 그러면서 뭐 김구 선생이 국적이 중국이라는 아니 그 정도 얘기를 좀 확인을 좀 해보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불과 세 달 전에는요.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미친놈 아니야? 짜증나. 계엄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까? 고유 권한이 아니지. 그러니까 윤석열에 대해서 출당 조치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란 공범들입니다. 그렇죠. 내란 공범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으니까 만약에 한덕수가 되든 전 윤석열이 되든 김문수가 되든 윤석열 두 번째 판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 지금 탄핵 당하면은 수출과 기업, 노동자 모두에게 마이너스다. 이거 진짜 바보 아니에요? 이거 작년 12월 6일 날 얘기한 건데 보세요. 윤석열 우리가 이 인간이 탄핵 파면되고 나서 우리 환율 내려갔어요. 네. 한덕수, 최상모 없으니까 지금 갑자기 그날 바로 환율이 다 내려갔어요. 아니 경제 잘 돌아가고요. 지금 1,300원대죠 지금. 1,300원 되죠. 아니 지금 안 그래도 확인해 보려고 그러네.
아니 환율이 지금 다시 지금 왜 올라갔네요. 올라갔어. 1424원. 1424원에는 올라갔는데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1390원이었어요. 맞아, 1300원이었습니다. 1370원대까지 내려갔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겨우 이제 우리 내란이 전으로 돌아갔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윤석열 때문에 모든 게 엉망진창이 됐는데 탄핵이 우리한테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이딴 소리. 뭐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죠. 탄핵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아니 내란 속에 그러니까 헌법을 위헌을 저지른 대통령이 자리에서 위헌을 저지른 사람을 탄핵시키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당연히 해야죠. 당연하죠. 당연해야죠. 아니 국가를 사유화하려는 사람입니다. 그것도 총을 들어서 사유화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헌정사상, 헌정사상 아니 전 세계 역사상 군부 독재 이후에 처음입니다. 군부 독재도 자기 마누라 때문에 그 쿠데타 하진 않았어요. 중국에서 뭐라고 전 세계에서 그러네요. 예 끝사랑이라며 그 사랑의 뭐 그거라며 그 정도로 비아냥을 당하고 있을 정도 아닙니까? 그런 놈만 그런데 아니 그건 사랑이 아니고 세뇌 조종 이런 거 아니에요? 사육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크레이지 러브인가 보지 뭐. 예. 이제 우리 국민에게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근데 윤석열 그 내란의 밤 때 그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막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우리는 뭐야 네. 그러면? 근데 우리 국민에게 윤석열 탄핵에 무슨 유익함이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아니 유익함이 있든 없든 역적은 내쫓는 게 맞죠. 역적은 참수를 해야지. 무기징역 또는 사형. 진짜 이래서 역적놈은 목을 베야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같아요. 어설프게 관용을 베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박근혜 뇌물죄로 구속이 됐는데 분노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자격이 없다. 뭐라는지 모르겠어요. 박근혜 구속시켰으면 됐지 이명박 구속시켜야 되느냐? 제정신 아닌 거죠. 2019년에 한 얘기네요. 네, 불과 몇 년 전에 한 소리입니다. 그것도 참. 국회에서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 이런 겁니다. 미래 대안찾기 토론회에서 박근혜를 옹호하고 이게 이게 어. 대안이에요? 네. 야 이게 대안이야? 참내 어처기 없네. 네. 근데 이 얘기는 그나마 참 차라리 괜찮다. 차라리 그건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자, 이거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뭐 이런 얘기를 했지? 네, 여기는 경기도가 아니다. 경기도가 아니니까 내가 책임질 수 없다 뭐 이 얘기인가요? 그런 팽목항에서 것 이런 얘기한 거죠? 네.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이고 있는 자들은 물러가라. 세월호 하면은 제가 방송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제 현장에 가기 전 당일날 그 영상에서 당일날 영상에서 학생이었어요. 학생으로 추정이 되는 누군가가 유리문을 의자로 내리쳐서 깨려고 했던 그 영상이 흐릿하게 막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네. 저도 이제 그 장면 보면서 이제 섬뜩섬뜩했어요. 저걸 깨야 되는데. 그래서 저거를 어떤 심정이었을까? 놀러 갔다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런데 이게 세월호처럼 죽음의 구판을 벌이는 자들은 물러가라. 그러니까 세월호가 무슨 죽음의 구판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본인도 자식이 있으면서 지 자식이 아니라는 거죠. 이거 그러면서 무슨 입에다가 감히 어떻게 국민하면서 국민의 입에 담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들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 윤석열이라는 그 내란 속에 윤석열이라는 인간이 노동부 장관을 또 시켜줬던 거고요. 이런 인류상정. 자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태원 참사 같은 게 또 벌어진 겁니다. 우리 지금 이태원 참사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후진국도 아니야. 이거는 무정부형 사건 아닙니까?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결국에 따지고 보면은 이런 놈이 장관을 하고 있으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됐겠냐고요.
내가 김문수인데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어. 이게 어쩌라고. 뭐냐면은 코로나 때 그 양성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 집회에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코로나 검사를 같이 받아보십시오. 옆에 계시는 분이 이제 코로나 대상입니다. 코로나 그 양성 반응 대상입니다. 그랬더니 거기다 대고 얘기한 거예요.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어. 아니 국회의원은 코로나 안 걸리나? 내가 김문수인데 이거 그 국회의사당요 지하철 그 승강장에서 경찰들하고 실랑이 할 때 벌인 겁니다. 경찰이 다른 얘기 아니었어요. 같이 있었던 사람이 코로나 양성이니까 가서 지금 빨리 검사를 받아보십시오. 지금 가십시오. 근데 내가 김문수야. 내가 국회의원을 3번 했어. 참 이런 사람들 보면 정식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 그러니까 내란 공범 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대통령 후보로 낼 거면 지지자들은 대체로 어떤 사고방식일까?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네. 저는 한편 보면 김문수가 어쩌다가 저렇게 됐나라고 제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마음이 넓으시네요. 굳이 김문수가 왜 저렇게 됐나까지. 김문수가 처음 한나라당에 신한국당 입당을 했을 때 그때 보면 그 사람이 참 점잖고 매사가 진지하고 매사가 공평하려고 심지어 토론회 백분 토론 이런 데 가잖아요. 백분 토론 여기에서 구부정하게 앉지도 않았어요. 진짜 꼿꼿하게 이렇게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하다 그랬었는 사람인데 지금 요새 하는 거 보면 저 사람 어떻게 치매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치매가 아니고서야 그때 그 사람이 저렇게 바뀌나. 근데 김문수를 잘 아는 어떤 분들은 그럴 줄 알았다. 라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저는 김문수가 치매든 뭐든 관심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김문수는 이제 국민의힘 지금 대선 후보인 거고 그들은 내란 공범 당인 거고 정당은 해산돼야 된다. 그리고 윤석열은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받아야 된다. 전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치매든 뭐든 상관없어요. 네. 예. 치매라고 하더라도 범죄는 처벌은 받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김문수 위법 행위가 또 하나 딱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관법상 부정수수죄. 부정수수죄. 네네. 자유통일당 대표 당시에 뭐 했는데? 2020년입니다. 뭐 얼마를? 유튜브 방송에서 1억 7,500만 원을 벌었어요. 오, 슈퍼챗으로 네네네. 30만 구독밖에 안 되는데 1억 7,500 대박이죠. 64만 6,580원을 근데 자유통일당 대표로서 이야. 이렇게 벌었죠. 뭐 뒤에 뭐 고발장 같은 거 선관위에서 뭐가 있는 거.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이게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저기 이게 어디 갔니? 어디 갔니? 어. 마우스가 사라진 거예요? 예, 마우스가 사라졌다가 마우스 예. 있는데 자꾸 못 찾으시는 거 그런 아니에요? 건가요? 예, 중앙당 등록 공고에서 보면은 예, 자유통일당의 대표로 있을 때 이렇게 슈퍼챗을 받았군요. 네, 이거 맞습니다. 불법이에요. 이거 100% 불법이에요. 1억이 넘습니다. 거의 우리 2억 가까이 받았습니다. 홍카콜라, 예, 홍카콜라에서 이게 수익 창출 자체를 안 해요. 네, 그 이유가 벌어들이는 수익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그럼요. 네, 아예 또 막아놨거든요. 김문수는 이렇게 벌었습니다. 2억 가까이. 이거 걸릴 텐데 네. 어쩌죠? 이거 정치자금법 이 정도 센 거면 이거 민주당에서 아마 또 고발할 겁니다. 당선 무효인데 말 그대로. 네, 고발할 겁니다. 야 김문수 이 양반 사법 리스크 걸렸네. 사법 리스크. 예, 야 김문수의 정가 사법 리스크. 유법인데 정가 유법인데 이게 또 되는 거네요. 김문수는 최종 정가 유법입니다. 최종 정가 유법. 그 중에 하나는 태거불응. 네. 역시 태거불응에 성공하셨어요. 보면은 대단한 양반입니다. 예. 네. 그 김문수 영상 하나 좀 틀어주세요. 자 정당원, 여기서 정당원 집회에서 김문수가 했던 발언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 정말 소름 돋았습니다. 저 영상을 준비하면서 너무 소름 돋더라고요. 자, 지금부터 내란 공범 당의 대통령 후보입니다. 김문수의 집회 현장에 어떤 발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마이크를 못 켰는데 네. 저게 집회 현장이에요? 집회 현장이고요.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죠. 이걸 또 뭐 와. 기운을 몰아주자라고 하면서 저게 기도라고 합니다. 저기 기도래요? 네. 기도하는 무슨 나는 뭐가- 뭐 굿하는 줄 알았어. 네. 굿할 때 저렇게 하는 걸 내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실은 김문수 영상을 최근에 찾아보면서 저걸 최근에 봤어요. 나 오늘 처음 봤어요. 아니 한덕수도 이제 배우자도 그렇고 김건희도 그렇고 이쪽은 왜 다 저는 아니, 이렇게 종교적으로 약간 왜곡된 종교 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정광훈이죠? 네, 정강훈입니다. 아니 저기 그게 보면 뒤에 그 저기 뭐 꽹과리인지 북인지를 막 쳐요. 쿵쿵쿵쿵 하는데 그 박자도 보면 딱 굿할 때 그 박자예요. 쿵쿵쿵쿵쿵쿵쿵쿵. 그러니까 끼리끼리 손바닥에 왕자 그리고 쓰고 나온 쿵쿵쿵쿵 윤석열이나 하고 있는데 와 하는 거는 진짜 그거는 소름 돋지 않습니까? 굿하는 거예요. 굿. 너무 소름 돋았어요. 저기 귀신이 살짝 잘못 들리면 그러니까 잡신이 들리면 저러거든요. 조금 소름 돋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 국민의힘 그래도 민주당은 도저히 못 찍겠다. 국민의힘 그래도 좀 마음이 흔들리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면은 저 영상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야 대통령 후보입니다. 이거- 대한민국의 대통령 후보로서 나온 사람입니다. 저런 놈들이 나중에 계엄한다니까. 충분히 하죠. 왕자 그리고 온 거보다도 네. 더 심하잖아요. 충분히 합니다. 윤석열을 윤석열도 계엄 뭐 한 번, 두 번 한다 그러는데 얘는 100번, 1000번이고 두 하고 번, 나는 세 번 하면 되니까 그러고 어. 남을 놈이에요. 야, 무섭네요. 국회의원들 표결한다 하더라도 끌어내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을. 야, 대단하네. 사람 그럼 우리 기분 전환하는 의미에서 네. 그럼 이재명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의 대선 후보의 첫 번째 공약 한번 어때요? 네, 저기 네. 빨리 우리 윤석열, 김문수 얘들부터 벗어나야 돼. 어우, 네. 안 돼, 안 돼. 자. 이재명 후보의 공약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경 대변인 공약 1호입니다. 꼭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네. 준비했는데, 자, K 이니셔티브, AI 이니셔티브 전략이 아하. 첫 번째 공약입니다.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 지금 우리나라는요. 꼴등도 아니에요. 완전 바닥이에요. 존재가 없습니다. 아직 시작을 못한 네.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존재가 없어요. 아예. 근데 이거 제가 결론부터 먼저 내고 말씀드릴게요. 챗 GPT가 사람들한테 지금 GPT-4인데 GPT-3, 3.5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와 하고 나온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불과 3년 전이에요. 윤석열 정권 들어섰을 때 이후입니다.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했어요. 우리나라만 정체되어 있었다. 우리나라는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중국이 그 딥시크를 또 했잖아요. 근데 중국은 그때부터 한 건 아니, 그 전부터 이제 연구를 하긴 했지만 딥시크를 개발하기 위해서 중국은 그 전부터 지금 그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GPU라고 있어요. 네. 우리가 GPU를 확보해야 된다. 중국은 그 전부터 미리 확보를 해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우리나라 AI에서는요, 우리 지구상에서는 존재가 없는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참, 이 GPU 같은 경우도 사실은 그 기본 구조는 기본 구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원칩화라든지 이렇게 하는 시스템화 시키는 건 아직 못하고 있지만 이게 그 그래픽 카드가 발전해가 GPU가 된 거잖아요. 요 개념이 참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 시작은 우리나라에서 했으니까 그거 맨 처음에. 모르겠어요. 저는 386대 그 지포스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제 조립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장영진 기자님께서 그 전 세대, 컴퓨터 네. 386 전 세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AT에서 286 넘어올 때 그 무렵에 그래픽 카드를 처음 넣기 시작했는데 그때 그 개념을 우리나라에서 물론 그래픽 카드라는 개념을 처음 만든 건 미국이에요. IBM에서 만드는 건데 네. 이거를 상용화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탑재를 시작한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때는 만들기 귀찮으니까 대만에 하청을 줬었어요.
그게 지금의 그 회사들이야. 아. 거기 근데 갑자기 우리나라 이렇게 뒤처진 거 생각하면은 정말 속이 엔비디아 이런 회사가 그때 그 회사라고요? 엔비디아가 대만에 있는 회사가요? 아닐 텐데. 지금 아니요, 엔비디아는 아니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GPU를 독점적 미국 회사고요. 독점적으로 개발. 지금은 이제 GPU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그래픽 카드가 일단은 네네네, 원칩 맞아요. 칩셋이 된 건데 그러니까 지포스 그래픽 카드를 만든 회사가 엔비디아입니다. 원래는 이제 그래픽 카드 요래 썼어요. 네네,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하고 딱 끼는 거예요. 네, 이렇게 턱 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때만 해도 냉각팬이 따로 있었어요. 같이 맞아요. 없었는데 그다음에 냉각팬 붙고 뭐 어쩌고저쩌고 지금 이렇게 된 맞아요. 건데 맨 처음에 이 딱딱 끼던 이 그래픽 카드 요거를 처음 설계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 3년을 뒤쳐지면은 AI 개발에서 3년 뒤쳐진다는 것은 거의 300년 뒤쳐진 거랑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제 협력을 통해서 AI 공동 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이 1차 목표입니다. 이거 꼭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 건데 이걸로. 네. 그리고 AI 기본사회 구축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에서 생성형 AI 미래 교육 수업을 하는데요. 학생들이 다 유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22달러를 내고 GPT를 사용을 하는데 학생들은 제가 70명 거의 145명 140명 150명 정도를 수업을 하는데 GPT를 유료로 쓰는 학생이 5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네, 거의 3만 원 돈인데 3만 원 돈을 매달 나가는 걸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근데 지금 AI를 쓰지 않으면 완전히 뒤처집니다. 다 쓰고 있는데. 그래서 모두의 AI 프로젝트라고 해서요. 제로 리스크 AI 융합 기반에서 제로 리스크를 가진 안정 사회를 구축하겠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생성형 AI를 무료로 사용하도록 추진하겠다. 저는 솔직히 제가 이걸 가르치는 교수 입장에서는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문적인 얘기를 한다면 AI를 쓰지 않는 분들은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는데 정말 쓴 사람들은 왜 대기업의 오너들이 그런 데잖아요.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비서진을 10명을 내가 24시간 두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만큼 뒤처지는데 무료로 기본 사회, AI 기본 사회 구축. 그러니까 참 AI를 돈이 있는 사람들만 누린다는 건 참 불공평한 그럼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유료로 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내가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사람은 자가용 타고 다니고 버스 타고 다니고 지하철 타고 다니는 사람은 지하철 버스를 타고 다녀야 되듯이 마치 지하철처럼 마치 버스처럼 모든 사람들한테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AI가 있어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의 딥시크, 우리가 중국하고 겨우 3년 뒤진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서는 진짜로 제가 정말 조금 오버하면은 AI 쪽에서 거의 300년 뒤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딥시크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딥시크 개발 비용이 뭐 80억 원 정도다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것을 한번 학습에 들어간 비용이 80억 원이다.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계속 말했던 GPU, 엔비디아 회사에서 하드웨어를 독점적으로 만든 것이 이제 GPU인데 이것이 있어야지만 이 소프트웨어 AI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벌써 딥시크에서는 약 5만 개 그러니까 약 5만 개의 GPU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약 5만 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CPU하고 GPU를 굳이 비교를 하자 보면은 CPU는 두뇌고 뛰어난 외과의사 한 명이 일을 한다라는 개념을 보시면 되는데, GPU는 이거는 지금 반복 연상, 병렬 계산이 다 되는 거고, 수천 명의 뛰어난 간호사들이 계속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GPU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재명 후보도 이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전문적으로 들어가면은 GPU 자체가 A100이 있고 H100이 있습니다. 근데 A100은 지금 우리가 GPT-3 나왔을 때 그때 훈련용으로 썼던 것이 A100이었고 지금 GPT-4 클로드 이런 거에서 쓸 수 있는 것이 현재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지는 것이 H100이거든요. 그런데 이 H100 칩 하나가 H100 칩이라고 해야 되나요? 무슨 칩이더라고요. 칩인데 칩인데 그 칩이 거의 뭐 요만해. 요만하더라고요. 네, 이것을 한 장이라고 굳이 표현을 해요. 네. 한 장에 5천만 원 정도. 어우. 네. 근데 중국은 이미
H백이 5만 개 이상 확보한 상태. 그럼 대한민국은 어느 정도 확보한 상태냐? 정말 다 끌어모아도 1만 개 정도 될까 말까. 야. 네, A백은 H백보다는 살짝 저사양인데 우리나라도 A백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AI 패권 경제에서는 GPU 확보가 우선입니다. 근데 이거는 미국 회사예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거를 갖다가 그냥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으로도 우리가 GPU를 확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GPU입니다. 이걸 확보해야지만이 소프트웨어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딥시크, 네.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그리고 오픈 AI에서 만든 이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GPT 이런 거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딥시크에서는 이 소프트웨어를 이미 그 코드를 다 공개를 거의 했어요. 그 우리나라도 지금 시작할 수 있다. 다만 GPU 확보가 지금 관건이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그거 있잖아요. 국가 AI 데이터, 그러니까 직접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GPU를 힘들게 확보를 했습니다. 외교든 전략이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GPU는 그 엔비디아의 회사는 미국 회사예요. 트럼프가 이건 정책적으로 이렇게 네. 제어를 하는 회사인데 확보했다 하더라도 그걸 갖다가 국가가 한 곳에 모아놓고 이 하드웨어를 돌리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분산시키잖아요. 그만큼 하드웨어 성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AI 개발이 늦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이걸 모아서 한 번에 하겠다라는 건데 정말 똑똑한 정책입니다. 똑똑한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것만 얘기를 해도 저는 이제 이쪽으로 많은 분들이 제가 막 이렇게 샤우팅하고 하니까 전공이 이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데 제가 석사 전공이 이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강의를 지금 하고 있고 대학에서 정말 이게 제가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진짜 지금 현재에서 매우 필요한 거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전부 다 얘기했습니다. 마치 한 20년 전에 김대중 대통령이 그 데이터 고속도로, 인터넷 고속도로 얘기를 할 때 그때랑 느낌 비슷해요. 그때 사람들이 인터넷 고속도로가 뭐야? 라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 인터넷 고속도로 때문에 세계 최강의 IT 강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AI와 관련된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인프라를 깔자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사회적 인프라를 분산시킨다든지 또는 뭐 지역별 또는 기관별로 분산시킨 게 아니라 이거 국가 차원에서 집약을 시키면 좀 더 효율적으로 그렇죠. 우리가 약간 뒤졌지만 이걸 극복할 수 있다. 빨리 극복할 수 있다. 트럼프 정부에서 그냥 GPU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건 엔비디아 미국밖에 없는데 독점이에요. 근데 인공지능 수출 규제에 대해서 트럼프 정부가 얘기를 했잖아요. 이것도 전략적으로 풀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재명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그렇게 지금처럼 국제적으로 말빨이 센 회사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386 졸업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굳이 용산 그 전자상가 네. 가서 하나하나 다 사가지고 조립을 하고 네. 소프트웨어는 또 책 쳐다보면서 이걸 조립을 했었는데 엔비디아 저는 그래픽 카드 지포스 회사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때만 해도 그래픽 카드 만드는 회사 꽤 여러 군데가 있었어요. 국내 국산 제조 회사도 맞아요. 있었고요. 그랬는데 어쩌다 보니 이제 엔비디아 하나만 남게 되고 네. 처음에는 이 양반들이 그 목에 힘을 주게 된 게 그 코인 채굴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코인 채굴이 이제 시들해지어서 이제 봐봐 이제 진짜 그래픽 카드 안 쓸 거야라고 했더니 갑자기 AI가 등장하면서 그래픽 카드 요새 정말 품절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GPU 자체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AI 프로그램을 훈련시킬 수 있는 뇌입니다. 하드웨어 뇌입니다. 우리가 뇌가 있어야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뇌예요. 이게 참 이거 옛날 생각이 자꾸 나는데 그 80286 네. 그 286 컴퓨터를 쓸 때 286은 뭐 언제적 거예요? 코 프로세서라고 있었어요. 뭔 몰라요. 그게 이제 계산 전용. 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GPU의 먼 조상인 거죠. 아.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머리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오.
그때 뭔가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때 좀 어디 투자 좀 해둘 걸 그랬구나 그러게요. 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저는 진짜 그것도 그건데 우리가 그 GPT 3.5에서 세상을 뒤흔들었던 게 22년도 겨울이에요. 겨울에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아니었으면 우리나라 이렇게 우리나라는 현재 AI에서 후진국이에요. 완전 후진국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나라도 별도의 GPU를 한번 설계해보자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있었고 지금도 NPU는 가능하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차라리. 뭐 구체적으로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GPU도 우리나라는 가능하다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그 당시에 국가적 차원에서 투자를 하고 시험을 했으면 그럼요. 지금쯤이면 얘기는 네, 달랐을걸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주도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그걸 얘기를 했고 그리고 AI 기본 사회 정말 절박합니다. 지금 제가 좀 들은 얘기 중에 하나가 지금 KF-21에 KF 21 그게 저기 전투기 네네네. 국산 전투기 예. 네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갈 거예요. 네. 그 인공지능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GPU가 하나 들어갈 GPU 확보를 다 못 해가지고 네. 양산이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있어요. 이건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네. GPU를 이거는 맞아요. 전투기에 들어가는 거라서 내구성이 좀 있어야 돼. 좀 그럼요. 맷집이 좀 좋아야 되는 그럼요. 건데 네. 이거는 한 100개, 1000개 돌려보고 그중에 하나를 건진다는 거예요. 아. 그런데 그게 없는 거야, 지금. 100개, 1000개가. 그러니까 지금 40대를 지금 양산을 할 건데 그러면은 GPU가 40개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 할 때 1000개 정도 해봐야 하나 건진다면은 지금 4만 개가 필요한 거야, 지금. 돌아버리는 상황인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GPU 중에서 A100이 있고 H100이 있는데 성능이 더 좋은 거. 그러니까 H100인데 그거는 한 장당 5천만 원이다. 와. 근데 보통 이 군용은 그게 한 장당 5억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요? 네.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맷집이 좋아야 돼. 그러니까요. 좀 맷집 뭐가 때문에, 다르겠죠. 예. 이거는 하드웨어이기 때문에요. 좀 뭐가 다르겠죠. 근데 너무 걱정했던 분야였었는데 이거를 이제 역시 이재명이구나. 공약 1호로 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연구하고 가르치는 분야이기 때문에 너무 여기에 행복했습니다. 비하면 문수는 진짜 영. 김문수 아리백 윤석열이 모르는 것처럼 A100, H100 뭔지 모를 겁니다. 하필은 비슷해요. 아리백, A100, H100 비슷해. 그러네. 야. 왜 비슷한 거야? 참 재밌네요. 예. 자, 오늘 40분만 한다고 했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습니다. 예, 네. 얘기를 하다 보니 길어졌어요. 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네. 우리 금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